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진입니다. 어제였죠? 윤석열 정부가 첫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향후 5년간 전국에 27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으로 지난 정부보다 서울은 18만 가구, 수도권은 29만 가구를 더 늘리지만 강원도를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은 20만 가구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서울과 수도권의 수요가 많으니까 규제 완화해서 주택을 더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 하지만 일각에선 이번 정책으로 지역 소멸 위기가 더 심화될 거란 지적이 있습니다. 부동산 잡으려다가 지역 균형 발전은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파급 역화가 큰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보다 신중하고 세밀한 후속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 큐레이터 생방송 더 인사이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캠페이지 부지를 도청사 신축 부지로 최종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렇게 밀실에서 홀수가 정하지 말고 네, 생방송 더 인사이드 함께 오신 지금 시각 6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가장 핫한 이슈를 탈탈 털어드리는 시사인 이슈 시간인데요.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두 전문가들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올리죠. 교수계 이단아, 시사계의 원조 아이돌 김기석 교수, 국회의원에서 제야의 논객으로 돌아온 정치계 풍운아 황영철 전 국회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강원도가 도청 신청사 부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이런 의견을 밝혔어요. 몇 개월 전만 해도 도청 신청사는 춘천의 옛 미군 기지죠. 캠페이지에 짓는 것으로 결론이 났었는데 이게 원점에서 재검토 의견이 나오니까 여러 가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사인 이슈에서는 도청 신청사 부지 결정까지 남은 과제는 이란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두 분은 김진태 도정이 도청사 신축 부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 발표를 했는데 찬성이세요? 반대세요? 먼저 황 전 의원님. 짧게. 전 찬성입니다. 찬성하세요? 네네네. 일단은 큰 틀에서는 찬성을 하시는군요. 네, 새롭게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은 어떠세요? 네, 시작하자마자 너무 확 치고 들어와가지고서 찬성이냐 반대냐. 그래서 뭐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검토 결정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이전에 했던 거와 그래서 좀 우리 앞으로 논의하겠습니다만은 좀 잘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찬성 반대 뭐 그거는 네네. 반대라는 말씀을 길게 해주셨고요. 지난 최문순 도정위에서는 이런 논리를 내세웠었어요. 캠페이지 부지를 도청사 신축 부지로 했을 때 비용이 절감된다. 그리고 춘천 속초 동서 고속화철도 뚫리면은 접근성 용이해진다. 그리고 레고랜드에서 원도심 연결 등의 어떤 장점들을 내세웠었는데 이 장점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동의를 좀 하세요, 교수님? 황 의원님 먼저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제가 먼저 해요? 그러면 그냥 제가 교수님께 먼저 마이크를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그 장점이라고 내세운 것들은 뭐 사실이겠죠. 예. 우선 그 비용 문제는 그 원래 우선 떠올랐던 안은 현청사에다 다시 짓는 거였기 때문에 예. 그 경우에 여러 가지 매몰 비용이라는 게 들어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한 748억, 750억 정도 든다는 예. 거죠. 뭐냐면 이제 뭐 이사해야 되고 기존에 있는 거 부셔야 되고 그죠? 뭐 그런 비용들 때문에 든다는 거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이제 제한된 캠프 페이지 내 그 부지라고 하는 게 기존 상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장점들도 좀 있습니다. 멀리 가는 것보다는. 네. 근데 이제 이게 떠난다고 했을 때 기존 그 상인들의 반발 같은 게 굉장히 강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쪽 지역이 지금 일종의 관광복합타운 같은 형태가 되지 않나요? 지금 이제 뭐 이렇게 케이블카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거의 공원화 될 것이고. 이제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형태로 춘천에 명소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거 이외에도 몇 가지 장점들 덧붙여 주셨는데 황 전 의원님은 의견을 달리하실 것 같아요. 예, 달리합니다. 네. 풀어주세요. 네.
지난 최문순 도정 마지막에 네. 사실은 굉장히 급조된 논리로서 추진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 비용 절감이라고 하는데 네. 물론 그 있는 부지를 활용하면은 절감이 되는 측면이 있겠죠. 그러나 그 부지는 춘천 시민에게 공원으로 돌려드리겠다고 한 부지예요. 그러면 춘천 시민들에게 결국은 비용을 내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저는 비용 절감의 효과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 두 번째로 레고랜드와 위치가 가까워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레고랜드는 전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즐겨야 되는 것이고 강원도청은 강원도 공직자와 도민들이 활용할 공간입니다. 그런 공간을 굳이 레고랜드와 위치적으로 연결짓는 것 그것도 굉장히 자기적이고요. 네. 그다음에 동서고속철도와 맞닥뜨려서 사실은 철도 교통과 인접한 곳이면 좋겠죠. 그러나 사실은 도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강원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확보되지 않은 확정되거나 기존에 있지 않은 철도 노선보다는 도로교통을 이용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예. 그렇게 지금 봤을 때 이 세 가지 모두가 굉장히 급조된 결정을 합리화하기 위한 예. 굉장히 자규적인 느낌이 난다. 그래서 저는 올바른 논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반대 목소리에 대해서 요목조목 반박을 해주셨으니까 이 질문은 교수님한테만 드릴게요. 캠페이지가 원래 그게 이 말씀에 대해서 원래는 제가 약간 반박을 더 해야 되는. 그러시겠어요? 시간 드릴게요. 예. 네네. 계속 진행하죠. 예, 원래 네. 잘 삐치시지 네네. 않는데 제가 시간을 좀 충분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론 있으시면 하고 넘어갈게요. 예. 예컨대 비용 문제 같은 거, 예. 예를 들면 거기 공원으로 돌려준다고 하는데, 네. 땅을 교환하기로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는 네. 이궁을 짓는다든가 역사문화공원을 짓는다든가 해서 결과적으로는 돌아가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런 장점이 있는 거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뭐, 지금 사실 황 의원님 말씀하신 거 틀린 말씀은 별로 없어요. 없는데, 레고랜드하고 같은 곳에 짓기 위해서 거길 짓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있어 놓고 나니까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자기적인 느낌이 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이제 거기가 진짜로 꼭 좋은 곳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네. 그런데 이와 같은 굉장히 큰 프로젝트가 있을 때 그와 같은 기회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 꽤 넓은 땅이 우리가 좀 캠프 페이지 돌려받는 거 얼마나 오랫동안 염원을 했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것을 좀 효과적으로 잘 활용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는 기회창이 열렸다는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어쨌든 그 10분의 1 정도가 원래 그 신축했을 때 들어가는 공간이고 시민공원을 조성하려던 공간이 10분의 1로 들어가다 보니까 네. 비좁아진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고 네. 레고랜드하고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게 교통 대란, 교통적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있었는데 두 분이 문제점들에 대해서 다 말씀을 좀 해주셔서 그 구간은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꼭 짚고 싶은 게 그러세요. 예.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캠페이지 공간의 10분의 1이면 한 6만여 평 되는데요. 예. 지난 그 도지사 토론 때도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원주 같은 경우가 한 800여 명의 공직자인데 예. 거기가 한 14만 평 돼요. 그리고 강릉이 한 11만 평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1,800여 공직자들이 근무하는 공간인데 네. 그보다는 훨씬 넓어야 되겠죠. 오히려 6만여 평이면 굉장히 작은 공간이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용하는 도민의 숫자가 원주 시민, 강릉 시민에 비하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훨씬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좀 얘기하고 싶어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다른 지역, 예컨대 경기도 같은 경우도 그렇게 넓지 않고요. 네. 또 경북이나 충북이나 이런 지금 최근에 논란이 있었던 제주나 사례들로 봤을 때 이 원주라든가 강릉은 너무 넓게 호화롭게 지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행안부에서 이제 법을 만들었어요. 규제하는 법안을. 이제 그래서 예전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넓게는 못 짓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이제 강원 특별자치도 되고 상징적인 의미니까 되게 넓게 지으면 물론 좋겠죠. 좋은데 뭐 비용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합리적인 안을 찾아보자 그런 제안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부분을 호화청사라고 연결짓는 건 좀 무리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청사 공간이 되는 부분은 어쨌든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져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100년의 꿈을 짓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부지가 협소해서 충분히 강원도민의 100년의 집을 짓는 것이 예. 부지 때문에 굉장히 축소되거나 왜소화되거나 아니면 공간 활용이 제대로 안 되거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맞습니다.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제가 자신이 없어요. 왜냐면 숫자에 대해 지금 정확히 자신이 요새 기억력이. 그런데 경기도가 그 훨씬 많죠. 그 공무원 숫자가. 그런데 지금 여기가 뭐냐면 건물 면적이 6만 제곱미터고 그다음에 주차 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렇게 해서 합쳐서 11만 제곱미터거든요.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경기도가 훨씬 많은데 예. 면적이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건축을 얼만큼 그 효과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제일 나은데 널찍하게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면 좋은데 건축을 어떻게 하느냐 뭐 좀 좋은 아이디어로 해서 뭐 공원하고 잘 연결해서 이렇게 하면은 그 면적이 크게 불편을 야기하거나 하지는 않지 않을까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캠페이지 확충하는 데 있어서는 공론화가 좀 부실하지 않았냐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좀 정치적 문제인 것 같다. 민주당 도지사가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원과 춘천시장의 제안을 받아서 이게 결정되는 부분이 정치적인 거 아니냐 이런 일각의 목소리도 있었는데 황 전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도민의 100년의 집을 짓는 것이니까 적어도 도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예. 과정이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문제를 왜 도정, 시정이 다 끝나가는 시점에 무리해서 결정을 했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해 보면 예. 너무나 뭔가 큰 과업을 본인들의 손으로 좀 해야 되겠다는 것을 좀 부담을 상당히 느꼈던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업적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업적주의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새로 책임을 맡을 분들에게 이 큰 집을 지을 수 있는 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그 권한을 좀 넘겨주는 게 옳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네. 굉장히 부족한 소통 그리고 그 급조된 결정이라고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떤 생각 네, 갖고 뭐 계세요?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는 거는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네, 시민사회에서도 굉장히 반발이 컸었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캠프 페이지를 결정하는 절차, 과정 같은 게 굉장히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느낌이 많이 있었어요. 네, 이제 그래서 이거 뭔가 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의혹 같은 것도 막 얘기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뭐 조금 그 제가 디펜스를 하자면 이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강원도의 도청사 논의는 다른 지역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주도에서 서귀포시가 도청사 우리한테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문제 제기하지 않거든요. 예, 충북도 비슷하고 비슷해요. 근데 강원도는 조금 좀 성격이 다르지 않은가. 만약에 이게 활성화됐을 때 논의가 이제 굉장히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뭐라 그래야 돼? 뜨거운 논의가 벌어지고 이게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최문순 도정이 3기 도정을 마치고 나가면서 이게 상당히 정치적으로 부담되고 그다음에 그 강원도민을 갈아놓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 다음에 오시는 분들의 정치적 부담을 좀 덜어주는 측면에서 이렇게 할 테니까 여기서부터 좀 좋은 건물을 지어주면 어떠냐. 네. 이제 그런 생각을 뭐 했다. 그런 얘기를 좀 들은 것 같아요. 감싸주시느냐고 좀 힘들어하시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네.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좀 밑에 깔려 있는 것이 네. 이 논의가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결정이 늦어질 경우에 오히려 춘천 시민들의 불안감이 좀 확대되지 않을까. 갈등이 좀 이제 생기겠죠, 그런 아무래도. 부분이었던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난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타 시군에서 자기 지역으로 도청사를 유치하겠다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성명서들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부담을 느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은 도청사가 춘천, 그 강원 수부인 춘천에 남는 것에 대해서 강원도민들이 크게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합리성이 있고 그리고 지켜져야 될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어쨌거나 일정 부분을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이 있었지 않았겠느냐는 교수님의 말씀을 조금은 이해는 합니다만 그것이 이런 결정을 조급하게 내리기 위한 구실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지적을 네. 할게요.
논의가 부족했다. 왜냐하면 다른 제주도라든가 경북이라든가 충북이나 논의하는 과정들을 이렇게 좀 관심 있게 봤기 때문에. 네. 근데 막 굉장히 어렵게 논의를 하고서 결정하고 역시 그런 것이 민주적 절차거든요. 네. 여기 부족했다는 것은 뭐 그런 비판은 충분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김진태 도정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겠다 그러고 연말까지 결정하겠다. 6개월이라는 기간이 충분한 기간인지 그것도 사실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전면 재검토 결정도 사실은 무슨 공론화 그런 없이 그냥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폭발적인 성격 같은 거를 서로 좀 공유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들어요. 네. 아까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이게 주민 간 갈등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당장 이제 원점에서 재검토 얘기가 나오니까 캠페이지 주변 주민들은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고 네. 다른 춘천 내 읍면동 간에도 이게 갈등의 불씨가 좀 타오르는 것 같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황 전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자기가 생업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에 가까운 곳에 예. 이런 큰 기관이 들어서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유리한 측면이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춘천 시민 전체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것이 춘천시 전체적인 도심의 발전이라든지 도시 규모의 좀 확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춘천 시민들에게 잘 설득해 내면서 결정해 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캠프 페이지에 있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에게는 다른 방식으로 또 충분한 노력을 또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식의 보상들이 있으면서 이런 것들이 추진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네. 춘천 시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면서 함께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행여나 이것이 정말 공론화 과정이 길어지고 결정이 늦어지면 그렇다면 우리 곳에 좋은 땅들이 있고 우리가 내놓을 테니 우리 지역으로 와달라는 타 지자체의 요구들에 대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민하면서 춘천 시민들이 좀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뭐 참 아름다운 말씀이긴 한데 이거 사실 땅값 오르고 재산 드러나고 그런 문제잖아요. 장사 잘 돼서 돈 많이 뭐 벌고. 깊숙이 보면 그런 얘기죠. 네, 사실 그런 아주 정난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첨예한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이제 결국 핵심은 뭐냐, 캠프 페이지보다 나은 대안이 있느냐, 그리고 그 나은 대안에 대해서 춘천 시민들이 합의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거든요. 뭐 그것만 가능하죠. 저는 제가 이해하고 있기는 예컨대 그 8기 도정, 김진태 도정에서도 이전 결정이 꼭 틀렸다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절차가 잘못됐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겠다는 뜻이고 예. 또 그걸 주장하시는 분들도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뭐 따라가겠다 이런 식으로 좀 융통성 있는 태도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대안만 있다면 뭐 찾아낼 수만 있다면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진태 도정에서 더 나은 부지, 네. 더 나은 대안을 위해서 전문성, 공정성을 이제 문제 삼으면서 부지선정위원회 요걸 이제 가지고 나왔단 말이죠. 부지선정위원회를 근데 뽑는 이 춘천시의 권한이 없는 부분에 있어서 춘천 패싱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결정권 자체는 어쨌든 강원도에 있는데 그리고 행정의 중심이고 또 도청 소재지 아니겠습니까? 춘천 입장에서는 이거 사실은 되게 섭섭한 부분이거든요. 위원 선정하는 데 있어서 권한이 전혀 없다는 거는 황 전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도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이 예. 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춘천시와 아주 긴밀한 소통을 해야 될 문제이잖아요. 예. 그렇게 봤을 때 이 전체적인 위원 구성에 있어서 당연직으로 사실은 행정부지사와 또 도국장 2명이 참여를 하는데 춘천시 부시장이나 춘천시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또 앉히는 것은 어떻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문제에 있어서 그러면 이제 춘천이라는 지역을 아주 명시하게 되는 거다 보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조금은 좀 부담을 느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민간위원들을 위촉하는 그런 그 안을 좀 제가 살펴보니까 네. 그 안에 춘천 발전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을 위주로 공개 채용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 분명한 그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왜 그 구절이 거기에 들어가 있느냐, 그 조건이 들어가 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이 문제는 춘천 시민들의 의견을
아주 광범위하게 또 자세하게 듣겠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춘천시정과 강원도정 간의 어떤 공직자, 핵심 공직자 간의 그 소통의 기회는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으니까 그건 좀 보완하고, 다만 거기에 위촉되는 위원들을 상당 부분 춘천시 발전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가 높은 사람들로 채우면 그런 패싱의 문제, 또 춘천 시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담는 데는 부족함이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도 해석을 같이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뭐 하여튼 조금 좀 깊이 생각하지 않고 결정한 것 같은데요. 일단 예. 하여간 집어넣으면 되고요. 우선은 춘천의 그 정책 결정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중요한 분들을 집어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 생각에는 어떻든 춘천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또는 뭐 춘천의 시민 사회 같은 데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말하자면 담겨질 수 있는 이제 그런 방안을 찾는 것인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지사께서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춘천시나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해요. 네, 그러니까 뭐 김진태 지사는 어쨌든 올해 안에 부지 선정 마치고 임기 말에 2026년도에 첫 삽 뜨고 2028년도에 완공하겠다. 그리고 이 문제를 빠른 시일 안에 좀 마무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속도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많잖아요. 지금 속도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 보세요, 황 전 의원님? 그 김진태 지사가 이것을 재추진하면서 크게 세 가지 원칙을 이제 꼽았어요. 첫 번째는 어쨌든 접근성, 예. 그다음에 도심의 확장성, 예. 그다음에 이제 투명성, 이런 세 가지의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예. 이 원칙들을 잘 지켜나가면서 추진하면 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제일 마지막으로 제시한 원칙으로서 투명성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지사 개인의 입김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공직자들의 입김만으로는 선정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부지선정위원들을 위촉하고 거기서 부지선정위원들이 충분하게 논의해서 결정하게 한다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좋은 결정이 내려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것은 앞서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이 부지가 지금 캠프페이지 부지를 대체할 만한 좋은 부지가 과연 결정이 될 것이냐. 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저도 춘천 시민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눠보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산재해 있습니다. 예. 이것은 이것이 좋고 뭐가 나쁘고, 이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 부지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하나를 고른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고, 네. 고른다고 하더라도 결정이 된다 할지라도 또 그것에 대한 장단점의 논란은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최선은 아니더라도 어떤 차선의 선택이라도 가장 나은 부지가 결정되기를 강원도민들과 춘천 시민들은 기다리고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캠프페이지라고 하는 어떤 대안이 이전에 민주당 공직자들이 만든 대안이기 때문에 배제하지만 않는다면. 그래서 다 지금 이제 여러 지역이라든가 여러 뭐 의원들이라든가, 이제 의원들은 자기 지역으로 가져오고 싶은 거니까요. 그래서 부각되는 그 지역들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를 해서 예. 우리가 납득할 만한 그런 이유로 선정을 한다 그러면 뭐 큰 문제가 있겠나 싶고요. 이전에 했던 결정이고 그것을 뒤집어서 했던 결정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 네. 이거는 좀 아니다, 이렇게 하지만 않는다면 큰 문제 없다고 저는 네. 봅니다. 저는 사실은 전면 재검토라고 했잖아요. 네. 물론 나름의 여운은 남겼어요. 이전에 결정된 캠프페이지 부지도 사실은 결정의 한 지역으로 남겨놓긴 네.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검토라고 얘기했을 경우에는 새로운 부지로 결정하기 위한 과정으로 넘어갔다라고 네.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 가지 논의 끝에 다시 캠프페이지 부지로 간다고 한다면 뭐하러 시간을 보냈어? 이런 이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재검토라고 선언한 이상 그것은 기결정된 부지가 잘못됐다라는 예. 것에 대한 문제 제기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새로운 부지를 좀 더 찾는 데 그렇죠.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 생각이 때문에 듭니다. 이제 저도 춘천 시민입니다만 춘천 시내 읍면동간에 이게 술렁술렁 한단 말이죠. 뭐 신사우동 얘기도 이제 나오고 얼마나 있고 그런데. 힘들어지겠어요.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정치 논리거든요. 네. 사실은. 이제 왜냐하면 이제
아닌 결정을 했을 때 받게 될 정치적인 비난이 부담이 돼서 이제 그렇다는 네. 얘기거든요. 제가 이제 그런 거를 우려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부지는 없습니다. 예. 거기가 뭐 대단히 훌륭한 부지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보다 더 나은 부지가 진짜로 있을 거냐 하는 문제는 예. 제가 주변 분들한테 저도 비슷한 말 많이 듣는데 좋은 데 많아요 이렇게 말하는데 어디요? 그러면 막상 잘 못하면 얘기 못 하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어떤 구애받지 않고 진짜 합리적인 결정만 내려준다면 큰 문제 없다. 여러 지역을 들으신 것 같은데 이건 개인적인 사견을 여쭙는 건데요. 네. 최적지가 어디라고 보세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한 군데 찝기가 좀 어려우신가요? 네. 캠페인지 말고 이럴 때 그럼- 빠져나가는 게 저는 그쪽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렇군요. 저는 뭐 도시 이런 전문가는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예. 강원도민 접근성이 제 첫 번째 원칙이잖아요. 네. 접근성을 기준으로 한다면 춘천 IC 근처가 제일 저는 접근성이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고요. 춘천 IC 근처. 그다음에 확장성이라고 한다면 도심을 피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춘천 외곽으로 간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외곽으로 가서 거기에 새로운 공간들을 만들면서 춘천 도심을 더 확장시킨다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저는 도심은 아닌 외곽 지역 중심으로 검토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마무리를 좀 해야 될 시점인데요. 도청사 신청사 부지 결정까지 남은 과제는 이라는 얘기로 탈탈 털어봤습니다. 오늘 이슈워드는 좀 짤막하게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어느 분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교수님 네, 먼저 제가 하실까요? 먼저 할까요? 예. 저는 빠삐용이라고 생각해요. 빠삐용이요? 네. 좀 살짝만 부연 설명 짧게 Free 해주시죠. as the wind. 주제가처럼 과거에 구애받지 말고 정치 논리에 구애받지 말고 네. 좋은 합리적 결정을 내려달라는 의미에서. 빠삐용. 그렇습니다. 황전 의원님 교수님 존경합니다. 기발하신데 어떻게 그런 저 생각까지 깜짝 하셨습니까? 놀랐어요. 여기서 빠삐용이 나올 거라고는 좀 깜짝 생각을 못했거든요. 예. 황전 의원님 저는 쉽게 얘기하죠. 예. 100년의 꿈입니다. 100년의 꿈이요. 네, 100년의 꿈, 100년의 집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 꿈이 빨리 도민들에게 좋은 꿈으로 현실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됐죠. 아무래도 연말까지는 뭐 이 얘기 계속 나올 것 같은데요. 글쎄요, 정파나 지역 이런 거 좀 떠나서 강원특별자치도의 행정 중심지로서 최적의 부지를 찾는데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기석 교수, 황영철 전 의원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존경합니다. 네, 8월 17일 수요일 생방송 더 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